안녕하세요. 오늘 날씨가 좋아서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마스크 이렇게 충무장하고 곧 다가온 봄을 좀 만끽하고자 한번 나와봤어요. 나오면서 이제 전비를 보니까 전비가 생각보다 많이 좋아졌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봄이 왔구나를 이제 실감하면서 한번 전기차 리뷰는 아니고 그냥 제가 이 차를 운전한 게 2년 8개월 뭐 이 정도 지났는데 2년 8개월 정도 운전하면서 소회 같이 한번 영상을 촬영해서 앞으로 혹은 전기차에 관심이 있으신 차주분들에게 좀 도움이 되고자 영상을 한번 찍게 됐어요. 뭐 베이직 컨셉 자체는 아까도 말했지만 많은 제가 충전소를 갈 때마다 많은 분들이 질문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 주시고 해서 그때마다 좀 대화한 내용들을 조금 종합을 해보면 많은 분들이 충전, 그 다음에 시간, 그 다음에 유지비 뭐 이런 거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 오늘 한번 좀 허심탄회하게 좀 얘기를 해볼까 해요. 제가 이 차를 구매하고 2018년도 이제 8월쯤에 구입을 하고 운전을 하면서 여러 부분들의 장단점이 좀 있었는데 일단 뭐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장점으로부터 좀 얘기를 하자면 제 차 같은 경우는 볼트 EV는 2세대 전기차죠. 2세대 전기차라서 주행 가는 거리가 400km 이상이 되고, 그리고 그러함으로 인해서 생기는 부수적인 이제 기존에는 홈 투 오피스 뭐 이 정도 출퇴근용으로 사용하는 전기차 용도였다면 볼트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 전체를 뭐 예를 들면 부산까지 충전 없이 갈 수 있는 그런 전기차를 이제 우리가 2세대라고 하는데 3세대가 나오면 더 키로수가 많아지고 자율주행도 추가가 되겠지만, 그래서 400km의 전비 혹은 주행 가는 거리를 보이고 있는데요. 물론 이 주행 가는 거리는 날씨의 영향에 많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400km를 우리가 정확하게 400km를 달린다라고 말을 할 수는 없지만, 일단 그래서 전기 자동차를 저희가 소유하고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이제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는 뭐 내연기관만큼 주행 가는 거리가 넓어졌다. 볼트 EV의 경우에는. 그리고 두 번째는 일단 충전 비용이 아직까지 정부의 혜택으로 인해서 1kW당 255원으로 충전을 하고 있는데, 제가 작년까지만 해도 183원이라는 돈을 내고 충전을 했었어요.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 183원에서 255원으로 오른 것도 엄청 많이 올랐다고 생각을 했는데, 생각해보면 183원이 정말 저렴한 것이었구나 다시 한번 깨닫고 255원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괜찮다. 왜냐하면 봄이나 여름에는 1kW로 거의 한 10km 정도 운행할 수 있거든요. 뭐 나눠보시면 아시겠지만 1km 가는데 25원 뭐 이 정도 되는 꼴이죠. 그래서 차량을 운행하는 데 있어서 혹은 충전 뭐 이런 코스트는 엄청나게 세이브 된다고 볼 수 있어요.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아주 만족하고 잘 타고 있었고요. 그리고 또 다른 장점으로는 차가 너무 조용해서 가끔 내연기관차 타면 이거 꽤 진동이 있네, 원래 내가 이렇게 진동이 많은 차를 탔나? 라고 휘발유 개솔린 차량을 탔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느낌을 받더라고요. 그리고 알게 모르게 내연기관차를 타면
그 약간의 냄새? 어디서 오는 냄새 같은 그런 냄새를 느끼게 되는데 그 냄새가 생각보다 많이 느껴져가지고 조금 그랬어요. 그래서 하는데 생각보다 냄새가 적다. 그리고 뭐 일단 차가 가볍게 나가니까 내연기관 때는 신호등이나 이럴 때 차선 변경하려고 그러면 뭐 아시겠지만 풀악셀을 밟아도 내연기관차 특성이 뭐 한 0.5초 느리게 나가거나 뭐 이러는 것들이 있는데 전기차는 내가 4차선에 있다가 1차선 좌회전 차선으로 바로 가야 된다 그러면 그 전 신호에서 어떻게든 해서 차선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시내 주행할 때 답답함이 없어지는 게 참 좋았어요. 그런 장점이 있고 뭐 여러 가지 장점 중에 공영 주차장 혜택, 그 다음에 저 같은 경우는 남산 1호 터널을 135 터널 이용해서 출퇴근을 주로 하는데요. 남산 1호 터널 같은 경우 혼잡 통행료를 아시겠지만 2,000원씩 뭐 아니면 하이브리드 차면 1,000원씩인데 전기차는 그게 아예 면제예요.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공영주차장 톨게이트 비용, 그 다음에 혼잡 통행료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을 혜택을 많이 보고 있어서 생각보다 잘 타고 있었습니다. 그리고 또 이제 장점은 세제 혜택이나 이런 것들도 좀 있긴 한데 그거는 배기량 대비 부과되는 연납인 자동차세인데요. 자동차세 같은 경우는 얘가 한 2000cc라고 저희가 보통 이제 많이들 얘기를 하는데, 그러니까 출력으로 따져봤을 때, 근데 2000cc급 차량이면 1년에 연납을 거의 한 40 몇만 원 이상을 해야지만 차를 1년을 운행할 수 있는데, 전기차는 한 12만 8천 얼마인데 정확하게는 제가 연납을 해서 얼마인지 좀 기억을 다시 되짚어 봐야 되겠지만 그 정도 요금을 내고 있는데 다만 내연기관 제가 이제 경차가 한 대 있거든요. 스파크가 한 대 있는데 스파크 같은 경우는 이제 경감률이라 그래서 보통 통상의 그 자동차들은 1년 자동차세 내는 세금이 연납해서 10% 할인받고 이제 차량을 출고하면 해가 갈수록 이렇게 경감률이 돼서 10년인가 12년 되면 이제 50% 수준까지 떨어지거든요. 그래서 경차 같은 경우는 해가 가면 갈수록 경감률의 혜택을 보는데 전기차는 그거는 없어요. 네, 그래서 제가 이거는 여러 번 물어봤는데 일단은 경감률은 없다. 다만 12만 8천 원으로 되게 저렴한 편이다. 정도이겠습니다. 그리고 뭐 전기차라 그래서 많이 여행 다니고 뭐 그러긴 했는데 여행 다니고 하면서 좀 불편한 점들이 있어서 일단은 좀 불편한 점을 조금 이제 단점을 얘기를 좀 한번 해볼까 해요. 첫 번째는 계절적인 특성을 아까도 잠깐 언급했지만 계절적인 특성을 너무 많이 탄다. 계절적인 특성을 너무 많이 탄다는 말은 뭐냐면 아무래도 전기차들은 밑에 무거운 배터리 셀을 달고 다니기 때문에 첫 번째 가장 중요한 배터리는 양극 간에 어떤 전해질이 이렇게 액체로 들어가 있는데 겨울이 되면 이 전해질이 얼지 않도록 혹은 뭐 배터리의 성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히팅을 해주는 장비가 이렇게 돌아가요. 밤에 차를 야외에 주차를 해 놓으면 그 전날 배터리가 얼지 않도록 밤에도 열심히 차량의 어떤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밤새 히터가 이렇게 돌아가는데, 그러니까 배터리 팩을 덮여주기 위한 히팅을 해주기 위한 그런 메커니즘이 있어서 그것들이 이제 돌아가는데 밤을 새서 돌았을 때 밤을 새서 돌면 이제 그 다음날 주행 가는 거리가 많이 줄어들게 되죠. 줄어들게 되고
그 줄어듦으로 인해서 저 같은 경우는 겨울 되면 아주 춥다. 네, 아주 춥고 그 다음에 많이 추워서 네. 그리고 주행 가는 거리가 많이 떨어지기도 하고 예를 들어서 여름에는 완전 충전을 하면 뭐 400km까지도 주행 가능하다고 하는 주행 가는 거리가 뜨는데 겨울 되면 300km, 뭐 280km 이렇게까지도 뜨기도 해요. 물론 그 종합적인 어떤 그 모니터링 한 데서 보면 280km인데 이유가 배터리를 히팅해서 배터리의 컨디셔닝을 좋게 하기 위해서 뭐 전력을 쓴 양도 거기에 누적이 되기 때문에 주행 가는 거리가 되게 짧아진다. 그래서 충전하는 시간도 꽤 오래 걸리고 충전을 입력받는 인풋하는 뭐 그 상황을 보면 여름에는 뭐 한 45kW, 55kW 이 정도의 입력을 받아서 그 충전을 하게 되는데 겨울 되면 뭐 28kW 뭐 이렇게 해서 충전 속도도 많이 느려진다.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겨울에 출근을 하려고 하면 보통 내연기관차 타시는 분들은 뭐 다 비슷할 수도 있겠지만 아침에 출근할 때 잠바를 입고 나와서 잠바를 뭐 옆에 자리에다가 이렇게 걸쳐놓고 출발을 해서 그리고 이제 히터가 따뜻해지면 이제 하잖아요. 근데 저는 전기차로 바꾸고 나서 장갑 끼고 뭐 롱패딩에 모자까지 다 쓰고 그리고 출근을 했어요. 너무 추워서. 겨울에 그렇게까지 내가 히터를 지독하게 안 틀었던 이유는 충전되어 있는 용량 대비 주행 가는 거리가 너무 다이나믹하게 변해서 그래서 겨울에 히터를 자주 못 두고 다닐 정도로 제가 아주 힘들게 살았습니다. 거의 겨울만 되면 막 우울해질 정도로. 그래서 겨울 되면 주행 가는 거리가 엄청 많이 떨어진다. 그리고 뭐 많이들 지적하시는 충전 인프라가 부족하다 막 이러는데 사실 저는 2년 몇 개월 동안 충전하면서 스트레스를 받아본 적은 없어요. 근데 겨울에는 뭐 어쩔 수 없이 차가 많이 혼잡하니까 충전소마다 그래서 무조건 거기서 기다리지 않고 그 앞에 먼저 충전하고 계시는 차주님들 보이거나 하면 저 같은 경우는 그냥 패스하고 다른 충전소를 찾아다녔어요. 일단은 제 전기차를 타면서 가장 도움을 많이 받았던 EV 인프라라는 앱을 보고 다음 충전소 뭐 휴게소 가기 전 그러니까 고속도로 휴게소 가기 전이나 뭐 어디 충전소를 찾아가기 전에 항상 EV 인프라라는 앱을 참고해서 다녔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뭐 힘들진 않았는데 근데 뭐 가끔 보면 뭐 앞에 충전하고 있는데 뭐 그래서 항상 저기 20%나 30% 남겨놓고 충전하려고 노력을 되게 많이 했어요. 그게 또 배터리 BMS, 그러니까 배터리 모니터링 시스템이나 배터리 헬스를 위해서는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을 해서 20% 정도 남겨놓고 맨날 충전을 했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그것 때문에 뭐 장거리 볼트 EV가 400km로 달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충전을 한번 하게 돼서 어디 여행 다닐 때마다 예상보다 시간이 1시간 정도 늦게 된다거나 뭐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많이 부담이 됐죠. 충전하는 부담. 그런데 뭐 일단은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 같은 경우는 고속도로 휴게소를 들리는 루틴이 좀 바뀌었다고나 해야 될까? 그래서 어떻게 따져보면 충전을 하기 위해서 주유소 들어가면 예전에는 화장실하고 뭐 한 1, 20분 정도 스트레칭하고 출발했다면 지금 같은 경우는 휴게소에서 뭘 꼭 사 먹죠. 사 먹다 보니까 뭐 어떻게 보면 충전비가 뭐 거의 비슷해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. 그 번외로 이제 지출이 많아져서 그래서 그런 단점이 있고 그다음에 뭐 여러 단점이 좀 있긴 한데 가장 제가 지금 좀 단점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이제 정부 시책이 계속
변한 거하고 그런 불안정함 때문에 생각보다 전기차를 조금 운영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비용이 더 추가가 될지 뭐 이런 예상이 불가능하다는 점입니다. 물론 뭐 유가도 항상 그렇지만 충전 비용 같은 경우도 뭐 2021년 이후에 얼만큼 또 올라갈지도 잘 모르겠고,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불안한 미래에 대한 뭐 약간 좀 두려움이 있다고나 할까? 과연 이렇게 되면 전기차가 운영 비용이 저렴한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또 많이 하게 되죠. 물론 맨 처음에 보급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많이 보급하고 나서 그리고 뭐 하는 그런 과도기적인 시점이라 뭐 전기차의 정책이나 뭐 지원이 어떻게 변하는지는 조금 더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이기도 하겠지만,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그렇고요. 그리고 뭐 전기차 타시는 분들 많이 공감하시겠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많이 합니다. 네. 오늘도 뭐 차 잠깐 주차해서 조용히 좀 어떻게 해보려고 했는데 잘 안 되네요. 네네. 하여튼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전기차 앞으로 구매하시려고 하면 이런 부분들 좀 참고하셔서 내 루틴이랑 잘 맞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. 뭐 긴 영상이면 긴 영상이고 짧은 영상이면 짧은 영상인데 봐주셔서 감사하고, 네. 오늘도 우리 항상 네, 건강히 어려운 코로나 시기를 잘 극복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